뒤통수로 시작해. 자, 여기 봅시다. 속도와 거리 접근 봅시다. 호돌 눈 네? 눈이 작아지고 있어. 어. 자, 여기 보면 속도와 거리 접근 이거는 미분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지?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거리와 시각에 관한 식, 그지? 위치와 시각에 관한 식이 있었어. 그지? 그냥 얘를 갖다 x는 ft라고 해보자. 맞아?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한 결과물, dt분의 dx,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시각 t에서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지. 아니 이게 또 밀려. 위치의 순간 변화율.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얘만 특별한 이름으로 속도라고 불렀어. 기억나지?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부피, 넓이, 길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부피와 시각에 관한 식이 있는 거야. 여기 있어. 그럼 V는 FT 이렇게 있다 해보자 이거야. 그치? V는 FT 이렇게 있다. 그래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언제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T에 대하여 미분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건 중에 시각 T에 대한 조건이 없었으면 그 식을 시각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지. 그치? 그 연관성의 관계식을 만들어줬었는데 얘도 미분을 해주면 dt분의 뭐가 된다? dt분의 dv.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시각 t에서의 위치래. 부피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를 뭐 구분정법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원리 개념으로 아주 자세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볍게 가자. 원래는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고 적분의 반대가 미분이다. 그거는 계산식 수준에서만 의미하는 거지 이론 자체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맞죠?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걸 동일시해버리면 미분은 잘 되는데 적분은 안 풀려요 이런 얘기가 나와버린다고. 맞지?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거꾸로 가도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속도에 관한 식이 있는 거야. 그지? 자, 넘어가서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다시 하면 요거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속도와 시각에 관한 식이 있는 거야. 속도와 시각에 관한 식. 일단 식적인 개념으로 먼저 수식적인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다음 그래프적인 개념으로 먼저 다시 한번 접근을 할게. 알겠죠? 자, 그러면 속도와 시각에 관한 식 V는 FT가 있다. 맞죠?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오는 거야. 부피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시각 T까지 0초부터 시각 T까지의 위치를 찾고 싶은 거야.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런데 그 시각 T에서의 위치는 움직인 거리의 변화들이 누적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야. 자, 한번 보자.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있어. 여기가 0초야. 지금 0초일 때 0인데 얘가 V는 FT 형태야. 나오는 거는 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치? 속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랬지. 왜? 플러스 방향을 이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방향은 역방향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알 수 있는 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먼저 한번 보자. 지금 얘는 속도가 제로가 되는 시점이 2번이야. 그지? 그럼 방향이 몇 번 바뀐다? 이 그림 안에서 2번이 바뀐다는 뜻이야. 그지? 맞아?
그러면 그때 시각 t는 얼마냐? a와 혹은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들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적분을 하거나 무조건 미분을 하는 데서 답을 구해내거든. 근데 실제로 조건 중에 하나는 이 상태에서 찾아내고 나머지 답은 적분해서 찾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속도와 거리 적분에서는 뭐냐 하면 시각에 대한 힌트는 문제에서 대부분 속도와 시각에 관한 식에서 줘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첫 번째 속도가 제로가 될 때까지의 첫 번째 속도가 제로가 될 때 위치는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속도가 제로가 될 때라는 얘기는 그치? 방향이 바뀐다라고 말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시각을 구하는 건 이 상태에서 구하고 실제로 위치를 구할 때는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속도들이 계속해서 점점점 변하게 되지. 그것들이 누적이 되면 어떤 개념이 되는 거야?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속도. 속도라는 단위를 한번 봐봐. 킬로미터 퍼 아워야.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게 속도거든. 맞지? 그거를 갖다 빠르기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걔네들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모아본다라고 하면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게 되거든. 맞지? 처음에 1초 동안은 2m 움직이고 그 다음 1초 동안은 3m를 움직였다. 그럼 통틀어서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5m가 된다. 이 개념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해할 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각 t에서의 위치. 자, 문제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문제가 만들어 봤어. 처음 방향이 바뀔 때의 위치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이과가 아니고서 문과에서는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운동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려줘.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변종을 만들면 A 수직선 위에서 AO에서 시작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 처음 방향이 바뀔 때라고 그랬어. 그러면 속도가 제로가 돼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t는 a다. 이 그래프에서 그냥 찾아내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두 번째 그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적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얘를 적분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위치 x를 구하는데, x 좌표를 구하는데, 그지? 얘를 적분을 할 때는 인테그럴 어떻게 된다? 인테그럴 0초에서부터 몇 초까지야? a초까지 ft dt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작점이 5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위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원점이 아니라 5에서부터 출발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에서 5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질 때 처음 원점에서 시작하냐 아니면 시작하는 위치가 다른 부분이냐에 따라서 여기 식을 세울 때 조심해 줘야 돼. 그러면 이게 무엇이 나온다? 위치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식에서 속도는 그냥 적분을 하면 돼. 그럼 만약에 이걸 물어봤어. 이걸 물어봤어. 위치를 물어볼 때는 시각 B일 때, T가 B일 때 위치는 어디냐? 라고 하면은 정적분 값을 구하면 되지. 그런데 이동거리는 어디냐? 라고 물어본 거야. 이동거리는 얼마냐? 그럼 넓이 개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잘 봐. 이제 0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조심해야 돼. 위치를 물어봤다. 이 문제에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인테그럴 0에서부터 t까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얘는 제로라고 해놓고 할게. ftdt는 0에서부터 b까지 ft
FT, DT를 하게 되면 순수하게 시작점 O를 제외하고 원점이라고 가정합시다. 원점에서 가정, 원점 출발을 가정을 하면 그렇지?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다. 이거를 여기를 해주자. A 좌표 P에서 출발한 거라고 가정. 그러면 얘는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P 플러스 인테그럴 0에서부터 B까지 FT, DT를 그대로 하면 된다 이거야. 왜냐면 앞으로 갔다 뒤로 온 것까지 다 계산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지? 얘는 앞으로 10m를 갔어. 얘는 마이너스 8m야. 그럼 위치는 플러스 2m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2m가 돼야 되는데 시작점이 어디냐가 중요하다 이거지. 원점이라면 0으로 놔두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시작점이 P라면 얘가 붙어 있어야 돼. 맞아? 그런데 거꾸로 이동거리일 때는 어떻게 되니? 시작점의 위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지. 움직임 이동거리 자체만 중요하지. 맞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동거리는 전체를 절대값 씌워줘야 돼. 근데 바깥쪽 절대값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동거리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B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 FT, DT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바깥쪽에 절대값 씌우면 계산한 다음에 플러스로 바꾸는 거 아니야. 얘 자체를 양수로 바꿔줘서 넓이 개념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위치는 뭐가 되냐면 정적분 개념이 되고 그 다음 이동거리는 뭐가 된다? 넓이 적분 개념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문과 과정에서 이통기에서 배우는 그 운동은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만 배우고요. 이과 과정에서 좌표평면에서의 운동도 배워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만